네, 그러면 저 이번 웨비나는 이제 9시, 지금 10시 3분에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저희가 신세계 관절 부장님이랑 같이, 신세계 관절 부장님하고 저희 트렌 디플로이의 지사장님께서 저희 셋이 같이 진행하는 공동 웨비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제는 저희 한국에 있는 관절 분야의 드론의 기술 활용 관련한 내용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동 웨비나를 참석하는 저 말고 이제 다른 저희 두 분이 모두 저희 한국의 저희 디젤 드론을 활용하고 있는 이제 고객사 또는 이제 저희 파트너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이번에 오시는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신세계 관설의 부장님이시고요. 이제 광경우라고 하는 신세계 관설 기술 솔루션 팀에 계시는 담당자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부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세계건설의 권경우 부장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권경우 부장님 옆에 계시는 분이 저희 한국 트렌 디플레이 지사장님입니다. 한번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드론 디플로이 코리아에서 영업을 맡고 있는 이민우 지사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은 거의 이제 다 되니까 바로 웨비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는 저희 디젤.2 관련되어 있는 관설 분야에 활용하는 웨비나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아젠다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웨비나의 내용상은 저희가 총 3가지 파트를 준비해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디젤.2 제품의 간단한 소개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세계 관절 부장님께서 직접 신세계 관절 쪽에서 드론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디젤.2를 활용하는 방향 등에 대해서는 기술 활용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렌 디플레이 플랫폼에 대해서는 지사장님께서 직접 소개해 보도록 시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독스테이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제품 소개를 드리도록 할 건데요. 아마 여러분께서 또 지금 아시겠지만 디젤 쪽에서는 지금 독스테이션이라는 새로운 제품 형태가 출시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디젤 쪽에서는 항상 고민을 해봤습니다. 드론의 다음 세대 제품 형태가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고 사실은 저희가 바라고 있는 방향을 말씀드리면은 조종자가 절대 필요 없는 이런 자동화할 수 있는 플랫폼, 그리고 조종기도 필요 없고, 그리고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는 포인트를 딱 찍어서 기체는 자동화 날려서 나가서 작업하고 또 들어오는 이런 형태의 제품을 저희가 원하고 있습니다. 또는 이제 사무실에 앉아 있어서 원격으로도 이 기체를 제어할 수 있는 원격 제어 기능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는 자동화할 수 있는 임무 수행할 수 있도록 시간별 임무 또는 이제 지역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저희 디자인은 5년 동안의 개발을 통해서 2022년도 3월에 디젤 최초의 독스테이션 제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이후에는 독스테이션을 통해서는 완전히 조종자가 필요 없고 무인화할 수 있는 작업을 이루어졌는데요. 그리고 시간 대기에서도 자동화할 수 있는 충전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독스테이션 플랫폼으로 변신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공간상 이제 공간을 넘어서 현장에 갖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 있어서도 원격 제어를 통해서는 기체 제어를 하시면서 건설 현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효과가 보이는 반면에도 저희가 최초의 이 독스테이션을 통해서는 고객사 입장에서는 맞는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우선은 무엇보다는 독스테이션 1세대가 기체의 무게가 105kg가 됐기 때문에 운반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기체 무게가 되었는데요. 심지어 어떤 옥상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하면은 크레인도 필요하고 상당히 설치하는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대 커버리지 반경 7km밖에 안 되는 이 기체의 비행 거리 때문에 사실은 좀 넓은 범위에서 모니터링하거나 관절 현장에서 자동화 임무를 수행할 때는 좀 효율성이 부족하는 부분도 이런 피드백을 저희가 받았는데요. 그리고 독1 스테이션과 호환되는 이 기체 모델이 기계식 셔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5cm 이내에 있는 거정화도의 매핑 작업이 진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리고 단가가 높은 이런 디젤 독 스테이션 때문에 대량 설치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부분도 저희가 맞는 피드백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고객사들의 피드백을 저희가 모두 받아서 또 질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도토의 미래 형태가 또 어떤 것인가? 저희가 이런 세 가지 방향성을 잡았는데요. 저렴하게, 누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고 접근하실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저희가 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량 설치할 수 있도록 다리, 벼랑 또는 시공 현장마다 모두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이런 대규모화 응용할 수 있는 기체로 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기능, 관설 현장 같은 경우 관설 업체들이 더 많이 좋아하는 관설 기능, 도면 오버레이 같은 기능을 저희가 계속 꾸준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런 세 가지 방향성을 잡아서 디젤 노트는 출시되었는데요. 노트 기반으로 이제 정말로 무인화 작업 규모화의 응용을 이런 세대를 저희가 열어드렸다는 의미로 전해드릴 수 있는데요. 규모화 응용이라는 게는 한 세트에서 여러 대를 설치해서 24시간 계속 돌릴 수 있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응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간단하게 노트 제품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무엇보다는 노트 제품 현재 무게가 35kg밖에 안 됐기 때문에 성인 2명이면 모두 들 수 있는 정도로 간편하게 운반이 가능해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내장되는 여러 가지 모듈이 통해서는 현장에 있는 날씨를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대 10km 커버리지 반경 때문에 기체는 더 오랫동안 비행할 수 있고 더 넓은 범위의 이 비행 작업을 진행해 보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체하고 노트의 자체는 모두 AP 등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가 왔더라도 모니터링하는 용도라고 하면은 완전히 비행할 때는 모방할 수 있도록 비행 작업을 가능하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또한은 이제 호환되는 플랫폼을 통해서는 포인트를 딱 지정하고 기체는 자동 날릴 수가 있도록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플랫폼을 통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SD 카드를 통해서 뽑게 다시 추출하지 않으셔도 온라인으로 바로 이제 클라우드 모델링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기체에다가는 두 가지 포트를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스피커, 서치라이트 이런 페이로드를 장착하고 싶으시면도 별도로 추가 구매를 가능하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환되는 플랫폼 같은 경우도 폐쇄망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는 관설 현장에 이 데이터 보안의 우려가 좀 되시는 분들이 이런 우려가 정말 없앨 수 있도록 지원을 해드리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호환되는 모델을 소개해드리면은 노트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 모델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매트리스 3D, 하나는 매트리스 3TD라고 하는데요. 네, 이 카메라를 혹시 여러분께서 매비3를 사용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만약에 매비3를 사용해 보셨다면 되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매비3의 그 측량용 카메라는 매트릭스 3D로 가져오도록 하는데요. 네, 무엇보다는 기계식 셔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사진 캡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는 거정화도의 매핑 작업을 이제 정말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는데요.
그리고 매트릭스 3TD의 카메라 같은 경우 저원사양 렌즈를 하나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공공안전 또는 순찰 쪽에서 열화상 패턴이 필요할 때는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는데요. 네, 다시 한번 이 렌즈의 비교를 이 페이지를 통해서는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런 노트의 기체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건지 바로 이제 신세계 건설의 부장님을 통해서는 실용적인 이 사례를 확인해 보시죠. 부장님 혹시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바로 이 발표관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행해 보시죠. 네, 혹시 발표하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일단 간단하게 먼저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신세계건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경우 부장이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드론이랑 이제 관련된 업무를 이제 어떻게 이제 시작하게 됐는지 한번 좀 이번 발표를 하면서 발표 준비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제가 원래 이제 전 직장은 이제 DLENC에서부터 이제 드론 관련 업무를 시작을 했었고요. 2018년도에 그 당시에 이제 그 스마트 건설 기술 TF가 이제 사내에서 주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TF에서 이제 뭐 건설 자동화 관련 아이템들을 쭉 찾아보고 이제 스터디를 시작을 했었고요. 네, 그때 이제 그 드론이 가장 일단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가장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이제 드론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네, 근데 이제 드론 업무 같은 경우에 그때 이제 하면서 느낀 게 이제 뭐 픽스4D나 이제 컨텍스트 캡처처럼 되게 좋은 엔진들이 있긴 하지만 이거를 이제 그 플랫폼화 시키지 않으면 현장에서 사용하기 힘들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현장 직원들이 쉽게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드론 디플로이를 알게 돼서 이제 제가 아마 이제 국내에서는 드론 디플로이 1호 사용자였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드론 디플로이 본 사람 계속 연락을 하면서 이제 기능 테스트하고 현장 적용성 검증하는 업무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드론으로 처리된 이제 그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측량 정보들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지도 반출과 관련된 법규 사항들이 있어서 이제 드론 디플로이 데이터를 이제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이제 한국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는 것까지 협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 정도에 이제 DLENC에서 이제 그 드론 플랫폼을 전 현장에 적용을 하자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주택사업부는 전 현장 적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침을 정리를 했고 이제 토목 현장이랑 이제 플랜트 현장에도 일부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 기억에 한 4, 50개 현장이 이제 드론 디플로이 플랫폼으로 현장을 관리하는 이제 상황이 됐던 거고요. 그리고 21년도로 가면 이제 조금 그 드론 환영 업무를 좀 고도화하고자 해서 이제 외벽 균열 탐지하는 업무들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22년도에 그 신세계 건설로 이직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그때 이제 예전에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로 그 드론 플랫폼을 전사 적용하기로 했고요. 또 좀 이따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저희가 이제 그 추조 단계에서 이제 부지 조사를 할 때 이제 뭐 DL에서도 이제 간헐적으로 하긴 했지만 이제 좀 딥하게 스터디를 해보니까 이제 부지 조사와 관련된 이슈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세계 건설에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이 부분도 이제 앞으로 수주 검토되는 사이트들은 사전에 다 드론으로 측량해서 관리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신세계 건설에서는 이제 BIM 업무도 같이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작년부터 저희가 이제 시공 시퀀스라든지 뭐 공사 계획 검토로 이제 빔으로 좀 적용을 했었는데 드론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같이 정리해 보니까 되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뒷부분에 또 이거에 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그 토킹 스테이션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사실 제가 이제
드론 관련 업무를 시작한 초기부터 계속 이제 고민됐던 부분이 바로 이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동화할 수 있을까였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뭐 드론 비행이라든지 이제 그 사진 처리의 과정들이 상당 부분 자동화가 되긴 했지만 여전히 사람 손을 타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아직도 좀 이제 드론 활용하는데 이제 부담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고 이 부분을 결국에는 해결할 수 있는 게 도킹 스테이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마침 이제 금년에 이제 DJI에서 정말 가격도 괜찮고 또 사용하기에도 이제 상당히 괜찮은 장비가 출시가 돼서 저희가 한 달 정도 이제 테스트를 해봤고 지금 2대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주 구체적인 도킹 스테이션 활용 사례보다는 이제 저희가 기존에 드론 업무들을 어떤 것들을 했고 앞으로 도킹 스테이션을 활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참석자분들이 이제 건설 분야 외에 다른 분들도 이제 계시다고 들어서 드론 플랫폼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저희 이제 건설 분야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례도 사실 되게 일부분이긴 하지만 좀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고 도킹 스테이션에 관한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 드론 플랫폼은 이제 저희가 이제 단순히 사진을 찍기 위한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드론으로 취득한 영상을 가지고 이제 3차원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그 3차원 데이터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뭐 식량을 대체한다거나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을 사용하는 게 목적인데요. 이런 이제 그 드론의 비행, 촬영, 그 이제 사진의 이제 데이터 처리, 이제 포토그래메트리를 활용을 하는 거죠. 데이터 처리 그리고 그렇게 생성된 결과물들을 분석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이 이제 플랫폼상에서 이루어지는 걸 저는 플랫폼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뭐 자동 비행 경로 설정을 해서 드론이 비행을 하게 되고 사진 업로드를 해서 이제 프로세싱한 다음에 이제 그 결과물을 활용하는 것. 이제 이런 과정으로 처리되는 것들을 이제 플랫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그 드론 디플로이 기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영상은 제가 별도로 재생을 시켜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한번 네. 지금 이제 드론 디플로이 그 기능이 사실 되게 일부분인데요. 이제 뭐 당연하겠지만 이제 정사 영상이 고해상도로 처리가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계획고 대비해서 이제 절토가 필요한 구간을 표시하는 거고 좌측에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토공량이 이렇게 이제 수치적으로 계산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다른 플랫폼들도 다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들이긴 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수치 표본 모델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별로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제 그 계속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전 데이터와 비교해서 공사 진척도 상황을 체크한다던가 이제 이전과 이렇게 달라진 부분들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 대전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현장인데요. 부지가 한 49만 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아주 이제 대형 현장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3차원 데이터로 이제 측량 정보를 가지고 있는 3차원 데이터로 변환을 시켜서 현재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눈에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측량 목적으로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면 생성된 구간들 이제 단면을 잘라서 경사도를 확인한다든지 하는 용도로 쓸 수 있고요. 네. 사실 이제 건설 쪽에서 드론 하시는 분들은 다 되게 일반적인 얘기긴 한데, 네, 죄송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 이제 경사면에 그 낙하 방지망 이제
뭐 작업하기 전에 필요한 자재 물량을 확인하는 용도로 쓸 수도 있고요. 작업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업체랑 정산을 할 때 실제 작업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이렇게 이제 경사 구간의 표면적들을 이제 쉽게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음은 이제 최적 이제 측량하는 건데요. 이게 토공사할 때 이제 저희가 예상했던 거랑 다르게 암이 이제 조기에 나온다거나 했을 때 이제 그 부분을 파쇄하기 위한 물량을 파악한다든지 혹은 이제 발주처랑 정산을 위해서 이제 근거 자료로 삼는다든지 하는 정도로 쓸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이제 그 측량기 가지고 일일이 측량하지 않더라도 그런 플랫폼에서 쉽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드론 활용하고 있는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제 제가 이제 그 하려고 이제 했던 것들은 사실 이제 그 드론을 이제 건설업의 이제 전 과정에 좀 쓰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주 착공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제 공사 단계, 이제 준공 후로 이렇게 나눠서 지금 쓰고 있고요. 그 수주 착공 준비 단계에서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제 부지 현황을 파악하는 쪽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수주 단계에서 저희가 이제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뭐 도서나 정보들과 실제로 부지 현황이 일치하는지 좀 확인하는 용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공기랑 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해서 이제 토공량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토공량 산정하는 부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공사 여건이 이제 좋지 않은 좀 난이도가 있는 프로젝트들이 자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 공사 계획 수립할 때 주변 현황을 파악해서 뭐 장비 진입 동선이라든지 공사 시에 이제 어떤 주변 건물이나 대지들과의 간섭 사항들을 확인하는 용도로 아주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 중에는 일단 이제 그 토공량 관리가 가장 이제 그 핵심적인 기능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제 토공량 모니터링하고 공사 관련 용도, 그리고 이제 토공사 끝났을 때 이제 정산 물량 파악하는 용도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이제 뭐 기초라든지 골조 시공 단계에서 측량 오류나 혹은 이제 시공 오차 등으로 이제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한다든지. 그리고 사실 이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이렇게 좀 엔지니어링이고 뭐 측량 기능들을 활용하는 거지만, 사실 이제 현장이나 이제 이런 데서 좀 피드백을 받아보면 공정 회의 자료로 상당히 이제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정성적인 내용이긴 하지만 뭐 본사나 발주처 혹은 이제 협력업체들과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제 그동안은 되게 이제 각자 이제 상상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장의 상황을 이제 드론으로 촬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쉽게 이제 한눈에 이제 직관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회의도 훨씬 효율적으로 되고 도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공사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뭐 장비나 자재 배치 계획 뭐 이런 것들 동선 계획들 하나를 좀 활용하고요. 전반적인 공정 관리에 유용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저희가 쭉 이제 촬영을 하고 드론 기반으로 공사 관리를 하게 되면 이제 준공 후에 한 개 현장에 대한 아주 상세한 그 시공 데이터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이제 데이터 축적으로서도 가치가 있고, 저희가 유사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이제 참고 자료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실제 사례들을 이렇게 보여드리면, 저희가 이제 그 광주에 있는 한 이제 재개발 현장인데요. 여기 지금 이제 노란색이 그 대지 경계입니다. 대지 경계인데 저희가 이제 드론으로 측량을 해보니까 대지 경계 안쪽에 주변에 인접 건물이 이제 침범한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원래는 발주처에서 제공하는 도서에 이런 사항들이 반영이 돼 있고 이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인접 건물이 이제 침범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철거를 할 건지 뭐 이제 토지를 이제 이렇게 매입을 할 건지 이런 사항들이 좀 결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정이 안 되면 이제 착공 시기가 늦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저희 쪽에는
이제 그 착공 지연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존에 저희가 그냥 뭐 측량 관련 도서나 이제 발주처에서 제공한 자료들만 가지고 있을 때는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뭐 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대지 경계라든지 인접 건물 확인하는 것들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좌측에 이제 보이시는 이제 사진처럼 이제 공사용 도로들 이제 뭐 실제로 진입이 가능한 상황인지,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기존의 뭐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 같은 걸로도 확인이 가능하지만 사실 이제 좀 시간이 1, 2년 이제 전 상황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쪽에서는 이제 뭐 도로의 경사도라든지 레벨 같은 것들이 확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희가 3D로 드론 측량을 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하게 되면 이제 공사와 관련된 리스크들을 사전에 좀 다 확인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신세계건설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수주 검토 대상 사이트든 이런 식으로 이제 부지 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좀 재밌는 사례인데요. 여기가 이제 대전에 있는 한 생태공원인데 저희가 이제 발주처에서 제공받은 내역서상으로는 그 토공 물량이 이제 뭐 절도 성토 이제 합쳐가지고 순 성토만 15만 루베라고 이제 받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착공 초기에 가서 이제 드론 측량을 해보니까 이제 순성토 15만이 아니고 순절토가 32만인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정반대의 상황인 거죠. 발주처에서는 초기에 흙을 가져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오히려 흙을 이제 반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드론 측량으로 확인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드론 측량이 정확하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있었고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이제 측량 정확도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히스토리를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 이 프로젝트가 이제 설계했던 시점하고 착공하는 시점하고 이제 현황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 발주처에서 그 부분을 업데이트를 안 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원래 설계 시점에서는 이제 2015년도에 요 이제 사이트에 대한 측량을 수행을 했고요. 이때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비닐하우스들이 막 설치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었죠. 이때 이제 측량을 해가지고 토공량을 산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설계하고 바로 이제 그 공사 발주가 당한 게 아니라 여러 이제 상황 때문에 이제 발주가 지연이 됐었고요. 그래서 2018년도, 2020년도 이제 사진들을 보시면 여기 이제 비닐하우스를 제거를 하고 어차피 이제 비어 있는 땅이니까 여기를 이제 사토장이라는 토치장 용도로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사진 보시면 계속 토사가 들어오고 나간 흔적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사토장, 토치장으로 쓰고 난 다음에 그 물량을 업데이트를 안 한 거죠. 안 하고 그냥 이제 2015년도에 설계했던 것 이제 그 당시의 산출서 내역서를 가지고 2022년도에 발주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발주처 내역이랑 달랐던 거고요. 저희가 이제 착공 초기에 이제 드론으로 이걸 측량을 하고 실제 현황이 이제 산출서랑 상당한 차이가 있다라는 걸 이제 발주처에 조기에 좀 이제 설명을 드리고 설계 변경을 해서 크게 무리 없이 이제 공사가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런 좀 특수한 그 경우를 제외하고라도 사실 이제 그 발주처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 저희가 실제로 공사를 해야 될 부지가 이제 불일치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사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부지 조사 단계에서 드론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토공량 관리인데요. 이제 뭐 이건 이제 워낙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존에 이제 드론 측량을 하기 전에 이제 토공량 관리하는 방법이 사실은 이제 덤프 트럭 그 송장을 이제 확인하는 거였거든요. 보통 이제 덤프 트럭 한 대당 한 11루베 정도 이제 토탈을 치를 수 있으니까 이제 11루베라고 가정을 하고 그
토공업체에서 이제 발행해주는 요 통장을 가지고 이제 토공량을 관리를 했는데 이게 어차피 이제 정사는 저희가 이제 이 통장 기반으로 하지는 않지만 이제 잔여 물량을 확인을 할 때는 이 통장을 주로 참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한 차에 실리는 양이 11호배로 일정하지가 않고 그래서 좀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통장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그냥 이제 수기로 작성을 해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통장이 누락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뭐 잘못 작성이 돼서 이제 과하게 발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토공량이 이제 막판에 가서는 좀 오차가 생겨서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 문제가 이제 잔여 물량 파악을 잘못해서 토공사가 더 이제 지연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토공사는 이제 공사 중에 제일 앞단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이기 때문에 잔여 물량 파악이 잘못돼가지고 토공사에서 지연이 될 경우에 그 다음에 이제 뭐 골적으로 돼서 그 다음 공정들이 다 이제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론 플랫폼을 초기에 도입하면서 이제 토공량 관리 측면에서 좀 활용을 해봤는데요. 지금 이제 오른쪽에 보이는 이 표가 이제 드론으로 확인한 이제 토공 잔여량하고 송장으로 파악한 그 토공 잔여량입니다. 잠시만요. 네. 네. 근데 이제 송장으로 이제 파악한 잔여량은 지금 한 140일 정도에서 15만 루베 정도였는데 저희가 이제 드론으로 측량을 해보니까 한 2만 5천 루베 정도 차이가 난 거예요. 사실 이제 절대량으로 보면 많지는 않지만 이게 이제 예상했던 물량이랑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공기가 한 1, 2주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또 이제 다들 공감하시겠지만 드론 측량이 정확도가 확보가 된 거냐 뭐 그런 거 가지고 이슈가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측량업체 불러서 확인을 해봤는데 결국 이제 드론 측량이 더 정확하다라고 해서 이제 잔여 물량을 이제 다르게 이제 파악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론이 가진 강점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측량 부분에서 이제 기존 GPS 측량이나 이런 부분들이랑 비교해서 훨씬 더 이제 쉽고 간편하게 이제 넓은 범위를 할 수가 있으니까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폐기물 선별 작업 사례인데요. 이제 요거는 이제 재건축 재개발 현장에 좀 해당되는 사항인데 보통 철거 같은 경우에 이제 발주처에서 철거를 진행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토공사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제 땅 속에 이제 지하에 있는 구조물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배관 같은 것들 그래서 이제 토공사 작업을 하면서 발생하는 폐기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폐기물 선별 작업을 했어야 하는 현장이고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여기 선별기를 갖다 놓고 굴삭기가 이제 절토를 해서 여기다 올려놓으면 이제 토사랑 이제 폐기물이 분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별 작업 자체도 결국에는 다 이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력업체에서 이제 얼마만큼 되는 구역에 이제 선별 작업을 수행을 했는지 이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이제 비용을 산정해 주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선별 작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토사랑 이제 폐기물들이 쌓이게 되는데요. 이 양을 측정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기존에 이제 GPS로 측정을 하려고 하면 일일이 이제 사람이 한 명 이제 GPS를 들고 이런 언덕들을 올라가서 이제 측량을 하고 다시 사무실로 가서 이걸 이제 3차원 데이터로 만들고 이제 볼륨을 측정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드론으로 활용을 해보면 되게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지금 여기 보시는 사진이 이렇게 이제 선별 작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흙이 쌓인 구간들을 드론에서 이제 볼륨을 체크하는 용도로 이렇게 활용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했더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 형태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제 파란색이 이제 선별한 다음에 나온 토사고요. 이제 붉은색이 이제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토사랑 폐기물을 구분해서 이렇게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고 각각의 이제 구역별로 볼륨 값들이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장 보통 오후 4시 정도면 이제 공사가 끝나니까 그때 이제 드론 비행을 시켜서 데이터 프로세싱을 시키고 다음날 아침에 협력업체랑 미팅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그 전날 선별 작업들이 얼마가 이루어졌는지 이제 측량을 해서 바로바로 이제 정산 자료로 쓴 사례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공정회의인데요. 이제 이 현장 같은 경우는 한 부지 면적이 8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이제 물류센터 현장인데 이제 이때가 지금 이제 이제 토공사가 거의 끝나고 이제 토공사는 끝났고요. 토공사 끝나고 이제 기초공사 끝나고 이제 PC가 이제 조립되는 단계였습니다. 그래서 코어 부분에는 RC 공사가 되고요. 다른 부위는 이제 PC 조립 공사가 한참 진행이 되는데 일부 이제 토사 반출하는 구역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8만 제곱미터면 이제 비교적 큰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제 공정들을 이제 한눈에 파악을 하고 이제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제 효과가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시공사에서 해야 되는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 협력업체들이 이제 작업을 할 때 이제 사전에 이제 필요한 사항들을 잘 정리를 해서 조율을 해서 공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제 코디네이션하는 역할인데요. 이제 드론이 그런 부분에서 아주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측량이나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많이 하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이제 현장 상황을 한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 가장 좀 도움이 된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요건 좀 단순한 건데요. 이제 요즘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에 이제 이렇게 비가 한번 내리고 나면 이제 고인 물들을 이제 펌프로 다 배수를 시켜야 되는데 일단 이제 어디에 얼만큼 이제 물이 고였는지 이제 파악을 할 때도 보시는 것처럼 드론으로 쉽게 이제 촬영을 하고 한눈에 파악을 해서 이제 작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사례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시공오차 관리인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물론 뭐 다른 뭐 기둥이나 골조 같은 부분들도 많긴 하지만 이제 파일이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파일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뭐 측량을 해서 항타를 하긴 하지만 실제 이제 관입이 될 때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공 오차가 이제 발생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이제 저희가 시공 오차가 얼마나 났는지 확인하는 시점이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두부 정리 이렇게 파일을 다 두부 정리를 하고 버린 콘크리트를 치고 이제 먹매김을 한 시점에서 보통 측량을 한번 하게 되는데 이때는 사실은 이제 바로 이제 배근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파일 시공 오차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추가로 항타를 해야 되기도 하고 이제 시공 오차가 크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뭐 기초 보강을 해야 되는데 당장 배근하고 타설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확인한 시점이 너무 늦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버린 콘크리트 치고 먹매김 하기 전에 좀 확인을 해서 관리를 하면 이제 공선기 지연도 방지를 하고 보강 부위도 이제 사전에 구조 해석을 통해서 이제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이제 도면 오버레이를 해서 파일의 시공 위치가 이제 도면 대비 얼마나 벗어났는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구조 검토까지 했던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이렇게 파일과 관련된 건데요. 이제 제가 이제 현장에서 파일 공사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이제 두부 정리가 돼 있는 사진들을 이렇게 좀 봤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이렇게 잘라낸 파일 두부가 길이가 이제 짧은 것들도 있고 이쪽에 보시면 되게 긴 것들도 있죠. 이런 걸 이제
재보니까 한 3m 정도가 됐었습니다. 긴 것들은 더 긴 것도 있긴 하지만, 근데 이제 과연 이것들이 이제 그 제대로 그러면 관리가 된 걸까 하는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파일을 시공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땅 속으로 이제 박히게 되는 부분이 있고 위에 이제 남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파일 업체에다가 이제 공사비를 정산을 해줄 때는 요 하부에 실제로 이제 관입이 된 길이만큼만 시공비를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파일을 이제 박았을 때 이제 위쪽에 절단량이 많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제 공사비를 적게 지급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업체가 이제 그 파일 시공을 하고 난 다음에 저희 쪽에 이제 자료를 이제 보내주는데 그게 이제 항타일지입니다. 근데 항타일지를 이렇게 보게 되면 실제 시공은 이렇게 두부 잔량이 이렇게 많이 남았었는데 업체 자료에 보게 되면 잔량이 짧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제 땅 속에 박혀 있는 깊이는 저희가 두부를 정리해버리게 되면 요거를 이제 잘라내고 나면 알 수 없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관이 깊이를 이제 길게 이제 잡아놓는 게 이제 본인들한테 이익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실제 시공된 것만큼만 이제 지급을 하는 게 이제 맞는 방법인데 이 부분에서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라고 이제 이게 실제로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고요. 일단 이제 이때는 저희가 이제 파일 공사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그 파일 같은 경우는 이제 드론으로 3D 매핑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고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이제 3D 매핑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깨끗하게 이제 모델링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약간 좀 이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식을 했는데 이제 이때 촬영을 한 지역의 경도와 유도를 알고 시간을 알게 되면 요 그림자의 길이를 가지고 이제 돌출된 파일 두부의 길이를 거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 개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파일 4,000번 중에 300번을 샘플 조사를 했는데요. 이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지금 이제 길이가 차이 나는 순대로 적은 건데 최대 차이가 나는 게 한 3m 정도가 났고 다른 부분들도 보시는 것처럼 뭐 쭉 이제 그 항타일지상의 이제 잔량이 조금 더 길게 측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대략 한 70cm 정도 이제 차이가 났고요. 이거를 이제 그러면 이제 4,000번일 때 대략 비용을 계산을 해보니까 억 단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현장에서 좀 샘플로 조사를 했고 그때 이제 그림자로 요런 이제 파일 길이 계산한 거를 좀 자동화하는 방법을 가지고 제가 좀 이렇게 특허도 출원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이렇게 자동화하는 것들이 이제 개발되지 않으면 일일이 수작업으로 다 이제 그 길 측정을 해야 돼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제 드론 디플로이랑 상의를 하다가 그 최근에 이제 드론 디플로이에서 새로 이제 그 반영한 기능이 있는데 이제 고해상도로 처리를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도 40m에서 촬영을 한 건데 기존 방식대로 프로세싱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파일 두부가 제대로 이제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고해상도로 처리를 하게 되면 깨끗하게 잘 나와서 앞으로 저희가 이제 파일 관리를 해야 되는 현장들은 이렇게 고해상도 처리를 해서 잔량 제대로 체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제 콘크리트 품질 관리인데요. 저희 그 하절기에 이제 그 콘크리트 타설하고 나면 이제 그 너무 일찍 이제 너무 이제 뜨거운 햇볕에 이제 건조가 될 경우에는 이제 콘크리트에 이제 균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비닐로 이렇게 덮어서 이제 보양을 하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바람에 날려가지고 이게 다 지금 소용이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그 협력업체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되는 포인트고 저희가 이제 비용을 다 지급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이제 관리가 되면 사실 이제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저희가 직원들이 일일이 이제 그 건물 꼭대기까지 이제
다니면서 다 체크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 관리용으로 이제 드론을 촬영을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손쉽게 확인이 돼서 업체한테 이제 작업 지시를 한다거나 이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됐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바닥 슬라브에 이제 균열이 쭉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 번에 이제 얼마나 발생했는지 어떤 부위에 발생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눈에 좀 알 수 있고 쉽게 작업 지시를 할 수 있었던 사례들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콘크리트 외부 균열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자칫하게 되면 이제 누수로 연결이 돼서 되게 중대하자로 연결이 되는데요. 이제 실제 아파트 한 개 동을 대상으로 인면 촬영을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드론 디플로이에서 수직 검증을 위한 이제 그 플라이트 플랜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한 개 동 전체를 자동으로 모델링을 한 사례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균열을 찾아낸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저희가 수작업으로 이제 균열을 찾기는 했지만 이 다음에는 저희가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자동으로 균열을 찾아내는 것까지 적용을 해서 활용을 했었습니다. 다음에는 현장 안전관리인데요. 이제 뭐 사실은 이제 요거는 아주 단순한 부분이고 현장에 이제 보통 덤프 트럭들이 다니는 가설 도로 같은 경우 이제 경사도가 확보가 되지 않으면 이제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안전 관리할 수 있다는 거고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되게 단편적인 부분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시설물에 대한 배치라든지 관리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뭐 안전관리 용도로 이제 드론을 활용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이제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현장에 제대로 관리 안 된 것들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나중에 책임 소재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반대의 경우들도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좌측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면에서 이제 슬라이딩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이제 장마철에 비가 많이 오고 난 다음에 경사면이 이제 이렇게 슬라이딩이 계속 붕괴가 된 건데요. 다행히 뭐 특별한 피해는 없었는데 이게 그럼 현장에서 제대로 사면 관리를 한 거야? 경사각은 제대로 유지를 한 거야? 뭐 이런 이제 이슈가 있었죠. 근데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다행히 이제 드론으로 계속 촬영을 하고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슬라이딩 발생 전에 이제 그때 이제 경사도를 체크해 보니까 현장의 안전 기준 경사도대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안전이 사실은 이제 불가피하게 이제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데이터가 없었으면 현장에서 아니 우리는 시공을 잘하고 제대로 관리를 했었는데라고 이제 입증할 만한 자료가 이제 자료 확보가 쉽지 않았을 텐데 드론으로 이제 촬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는 문제 없이 관리를 했습니다라는 이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들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드론을 활용을 해서 이제 BIM 시퀀스에 활용한 사례인데요. 이제 보통 이렇게 도면을 가지고 시공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도면이라는 게 정확한 현장 상황을 반영하지도 않고 또 투지 도면이기 때문에 이제 레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공 계획들이 제대로 된 것인가 확인하는 것들이 좀 필요한데요. 동영상으로 제가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거는 되게 단순한 교란이긴 네. 네. 지금 이제 보이시는 건 이제 되게 비교적 단순한 교란이긴 한데요. 이제 평지여서 뭐 크게 간섭될 사항이 없다라고 판단했는데 저희가 이제 드론 데이터를 이제 BIM 시퀀스에 실제로 입혀서 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차량 동선이라든지 회전 반경이라든지 그리고 도면에는 표시되지 않은 실제 이제 지형 정보를 가지고 사전에 검토했던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전에 단순히 그냥 BIM으로만 이제 시퀀스를 정리하던 거 하고 이제 드론으로 실제 지형을 입혀서 하는 거 하고 현장을 이해하는 데서도 훨씬 더 큰 차이가 있었고 간섭 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체크하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현장의 실질적인 공사 계획 수립하고 할 때도 이제 드론 측량이 이제 BIM과 잘 같이 활용한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철거 현장에 이제 활용한 사례인데요. 여긴 도심지에 이제 되게 그 좁고 복잡한 이제 건물들 사이에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크레인의 이제 진입 동선부터 실제로 이제 지형 정보를 가지고 진입이 가능한지 판단을 했고, 크레인 작업을 할 때 이제 여기 이제 건물 철거하기 위해서 그 유사키를 이제 건물 옥상에다가 올리고 작업해야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도로가 되게 좁고 이 크레인의 붐대가 건물이랑 간섭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다음과 같이 이제 배치를 해보고 이제 간섭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하고 이제 작업을 했던 사례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동영상 멈추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저희가 그 현장 분들한테 드론 플랫폼 활용하면서 어떻게 이제 사용하시는지 활용하는 부분에서 만족도가 있으신지 이제 설문 조사를 한 거고요. 이제 잘 활용하고 계시고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네. 네. 다음 이제 아마 사실 이제 오늘 그 참석하신 분들이 가장 이제 고대하시는 게 이제 도킹 스테이션 관련된 내용일 텐데요. 이제 앞부분에서 제가 좀 장황하지만 이제 이런 식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들 쭉 설명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실제로 좀 현장에서의 좀 그 불만족 사항들이 있거든요. 가장 첫 번째는 어쨌든지 간에 이제 드론을 사용하는 요 업무 자체가 이제 그 현장 담당자한테는 약간 업무 부담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이제 본업이 아니라 그냥 추가적으로 하는 일로 이제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시간씩 이제 투자를 해서 드론 촬영하고 이제 데이터 처리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실제로 주 1회 정도 이제 고정적으로 비행을 하는 현장들이 사실 잘 쓰고 있는 거긴 한데 좀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더 자주 촬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뭐 측량이라든지 뭐 이제 시공 오차 확인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을 좀 제대로 하려고 하면 이제 고도를 낮춰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결국엔 더 이제 비행 시간도 늘고 현장 직원의 부담이 가중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소를 하고 드론의 활용도를 더욱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은 이제 도킹 스테이션을 통한 완전 자동화이고요. 제가 여기 왼쪽 하단에 이제 스카이디오 도구를 넣어놨는데 스카이디오 도구가 아마 제 기억에 2020년 정도에 그 발표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조만간 출시가 되는구나 하고 학수고대하고 있었는데 사실 이제 국내에는 이제 들어오지 않고 이제 그 토큰 스테이션 저희가 쓸만한 제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소요가 됐습니다. 근데 마침 이제 금년에 DJI에서 독2가 나오면서 저는 이게 완전히 이제 앞으로 현장에서의 드론 활용 방식을 이제 바꾸게 되는 큰 전환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좀 사용했었는데요. 이제 적용했던 현장은 그 성남 스타필드 현장이고요. 아마 언론에서 이제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이제 여기가 그 스타필드 쇼핑몰하고 야구 돔구장을 걷는 복합 프로젝트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 현장에서 토공사를 이제 한참 하고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현장 사무실이고 현장 사무실 옆에 이제 콘크리트 패드를 설치를 해서 스테이션을 이제 설치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작동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도킹 스테이션 이제 비행 명령을 받고 지금 이륙하기 전 단계고요. 네, 다음에는 이제 플라이트 미션을 다 마치고 도킹 스테이션 복귀하는 장면입니다. 네,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제 독2하고 연동이 되는 이제 드론 플랫폼은 드론 디플로이가 아직까지는 유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는 이제 계속 드론 디플로이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드론 디플로이의 이제 비행 미션을 가지고 이제 토큰 스테이션 제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드론 디플로이랑 연동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고요. 이제 일부 기능들이 아직 조금 이제 개발이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아마 3, 4분기 전에 이제 기존의 드론 디플로이에서 가지고 있던 이제 비행 관련 기능들이 전부 다 도킹 스테이션 2에서도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도킹 스테이션과 관련된 구체적인 활용은 사실 이제 기존의 매빅 3랑 크게 차이는 없거든요. 이제 다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기존의 저희 직원들이 일일이 이제 드론을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해야 됐던 작업들, 뭐 드론 가지고 이제 현장으로 나가고 비행 명령 주고 또 비행하는 동안 그걸 이제 지켜보고 있어야 되고 다시 가지고 와서 이제 메모리에서 사진 빼서 플랫폼에 업로드하고 뭐 배터리 충전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분명히 시간 소요가 있고 번거로운 작업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현장에서 이제 한 달 정도 좀 테스트를 해보니까 실제로 이제 현장 직원들이 자기 자리에서 이제 그냥 드론 플랫폼을 접속해서 토큰 스테이션의 비행 명령을 내리는 행위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최소 1시간 이상 이제 소요되는 업무들이 토큰 스테이션을 통해서 이제 3분 정도로 이제 줄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찍게 되던 이제 드론 작업들이 데일리로 이제는 가능한 시기가 왔다라고 판단되고 훨씬 더 현장에서 이제 공사 관리 용도로 활용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사용한 기간이 한 달 남짓으로 좀 짧아가지고 오늘은 이제 구체적인 어떤 이제 활용 사례들을 더 적극적으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토큰 스테이션이 기존의 드론 관련 업무를 완전히 바꾸게 될 거다라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기회가 된다면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사례들을 가지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례를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부장님께서 이제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신세계 관찰의 사례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사례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우선은 이제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이 관절 현장에서는 이제 차공부터 시공, 뭐 준공까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과거에는 조종자를 통해서 이렇게 수집하는 데이터는
드론 스테이션을 통해서는 무인화하고 이제 작업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도트 스테이션을 도입하는 게는 뭐 요리하는 이야기 내용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부장님께서 계속 소개하시면서 사실은 우리가 계속 느껴지고 있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 상당히 중요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드론 디플로이 지사장님께서도 지금 발표 내용 좀 가져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네, 지금 저희 이민우 지사장님께서 간단하게 내용도 소개해 보시죠. 지사장님 지금 마이크를 아직 켜져 있지 않아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드립니다. 네. 권 팀장님께서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덧붙일 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간략하게 일단 권 팀장님이 저희 시스템을 한 6년, 7년 정도 오래 써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조금씩 새로 저희가 업데이트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드론 디플로이는 1년에 4번 그 프로젝트 릴리스 버전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할 때마다 새로운 기능이 분기마다 업데이트 되어서 새로운 기능이 많이 추가돼서 그런 부분들이 좀 좋은 기능 개선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보시는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이 파란색 점들은 드론 디플로이를 이용해서 전 세계에서 미션을 날리는 숫자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표현되는 부분들은 360 카메라를 이용한 그라운드 캡처를 이용한 그래서 부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천 정도의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고요. 전 세계 사용자는 한 8만 명 정도가 액티브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일반 오거니제이션, 그러니까 퍼블릭 오거니제이션들도 있고, 또 일반 취미생활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미국과 유럽에 집중되어 있는데 한국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드론 디플로이는 2011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하나씩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미국의 스트럭션 사이트라고 하는 360 카메라 시장에서 선두를 가지고 있던 업체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에서 보여주시지 드론뿐만이 아니라 360이나 일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실내 캡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같이 통합했습니다. 이 통합이 작년 말에 이루어졌고요. 이 부분들을 보시면 한 군데에서 뇌의 실내와 실외 또는 지상과 항공에서의 모든 데이터를 한 군데에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많이 실제 건설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실사 이미지뿐만 아니라 이 3D 모델뿐만 아니라 디자인 파일, 빔 파일 같은 부분을 중첩을 시켜서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시공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저희는 로봇 자동화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디자이어 덕2는 드론을 활용한 무인 자동화의 일원이라고 본다면은 몇몇의 고객들은 지상 로봇, UGV나 사족 로봇을 이용해서 캡처 단계를 자동화시키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을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조금 세팅이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은 캡처를 자동화시킬 수 있고 주기적으로 스케줄 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그 주요 건설사 중에 하나는 매일 아침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 같은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캡처한 이미지를 프로세싱하게 되면 출근하는 사람들이 그 전날에 있던 상황들을 확인해서 그 부분을 미팅으로 쓸 수 있도록 한다는 부분들. 마치 덕2가 항공에 날아다니면서 주기적으로 캡처하는 것처럼 실내 캡처를 로봇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세 번째로 드론 디플로이에서 포커스하고 있는 부분은 AI를 활용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점점 갈수록 더 많이 쌓여지는데 이 모든 데이터를 수동으로 하나하나 확인하는 절차는 굉장히 복잡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간소화시킬 수 있고 조금 더 나한테 필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AI 툴이 필수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춘 AI 기능들을 하나씩 추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AI 툴은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그 안에 있는 바닥에 있는 타설물들이
그 설치물들이 제대로 위치 파악하고 있는지를 드론으로 캡처한 이미지와 도면과 중첩을 시켜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색으로 표시되는 부분들은 그 드론 설치된 위치와 도면이 맞다고 하는 부분들,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은 의심이 가는 부분들. 그래서 수백 개, 뭐 1000개까지 이런 관리 포인트가 있다면은 AI로 일부분만 의심되는 부분만 추천할 수 있어도 그 시간, 그 검사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단축할 수 있어서 미국의 이제 주노라고 하는 업체는 이제 매 층마다 올라갈 수 있는 부분에 열고 이 기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보안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드론 디플로이에서는 이런 국제 표준에 맞춘 클라우드 보안에서부터 시작을 하고, 물론 한국에서도 한국 데이터 레지던시를 준수하기 위해서 예전 아마 권팀장님께서 할 부분인데 저희 데이터 레지던시를 한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뭐 하나 저희 절차 중에 하나는 고객이 저희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같이 포함하고 있어서 보안에 대해서는 큰 저희가 강점을 갖고 있다는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DJI 덕을 쓰면서 저희만의 들릴 수 있는 장점들이 뭔지를 좀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SDK를 이용해서 저희가 덕2에 있는 드론을 제어를 하고 거기에 수집된 데이터를 자동으로 플랫폼에 업로드 시킨 프로세싱 한 다음에 이거 뭐 사용자가 쓸 수 있게 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런 절차를 스케줄링화 시키든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특히 미국 지역에서는 보안에 대한 이슈들이 좀 하드웨어에 대한 보안에 대한 이슈들이 많다 보니까 드론 실드라고 하는 저희 드론 디플로이만의 보안 패키지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DJI에서 있는 하드웨어 부분들이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드론 디플로이 클라우드 내에서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외부에서 DJI 덕으로 별도의 접속이 되지 않도록 그거를 양방향 조여지는 드론 실드 프로그램을 개발했고, 이 플랫폼을 통해서 DJI에 있는 펌웨어 자체도 그 검증된 펌웨어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드론 실드를 런칭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자료여서 시간이 좀 오버된 것 같아서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렌드 디플로이 플랫폼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도 이제 한국 같은 경우도 이제 보안 이슈가 좀 있었고, 그래서 아마 드론 디플로이 이 쉐어드라고 하는 서비스 자체를 통해서는 데이터 안전성을 좀 더 보전을 해드릴 수 있도록 가능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웨비나 내용은 여기까지 진행될 거고요. 지금 이미 이제 두 분께서 지금 발표하는 도중에 사실은 맞는 저희 이제 참가자들이 질문을 하는 내용이 좀 있었어요. 혹시 괜찮으시면은 지금 부장님이랑 지사장님 같이 우리 이 문제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죠. 지금 보니까 우선은 이 질문이 아마 저희 권경우 부장님에게 질문하는 것인 것 같은데요. 관물을 드론 측량했을 때는 드론 측량의 치수값과 실제적인 이제 치수값과의 오차는 어느 정도까지 허용됐는지 물어보신 것 같은데 혹시 한번 해석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게 사실 이제 그 측량 정확도는 드론 비행 고도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도가 낮을수록 정확도가 높아지고 고도가 올라갈수록 이제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는 한 이제 100m 정도에서 비행을 하게 되고요. 그럴 때 이제 그 GCP나 뭐 RTK를 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이제 그 좌표값이 입력이 됐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XY 좌표는 대략 한 3, 4cm 정도 수준이고요. 오차가 3, 4cm 수준이고, Z값 같은 경우는 10cm 이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고도를 아까 제가 이제 파일 그 측량하는 것처럼 이제 한 40m 정도로 낮추게 되면 정확도는 더 올라가게 됩니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비행 고도와 관련성이 좀 있었고, 사실 낮은 고도로 비행할수록은 이제 GSD가 좀 더 높일 수가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도는 오히려 좀 더 이제 정밀하게 이 데이터가 산출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지금 두 번째 질문도 지금 부장님에게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이제 포토그램이 측량 이외에는 이제 신세계 관절 같은 경우 라이다 측량도 활용하고 계시는지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만약에 활용하고 계신다고 하면 라이다의 센서 측량의 이 적용 분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분야를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지 물어보셨는데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내용 공유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초기에 이제 드론 관련 업무를 처음 시작할 때 이제 라이다도 좀 고려를 했었는데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사진 기반의 포토그래메트리보다 장점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라이다를 달 수 있는 드론 자체가 되게 고가의 장비이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뭐 그 자동 회피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추락 위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드론도 고가고 라이다 장비도 뭐 수천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장비를 운영하는 데 대한 이제 부담도 있고요. 그리고 결과물에서 이제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적어도 이제 건축 토목에서 쓰는 용도로는 라이다를 쓰나 이제 카메라를 쓰나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건설 분야에서 라이다를 쓸 필요가 있을까? 네, 네,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부장님 말씀처럼 라이다 특히 이제 항공용 라이다 제품 같은 경우는 엄청 이제 비싼 것만 지금 판매되고 있는 것 같고 상대적으로는 이제 포토그램이 이제 가시광 측량하는 이런 RGB 카메라 장비를 구매하시는 게는 사실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도 있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는 혹시 어떤 상황이 되는지는 알 수 있을까요? 이미호 차장님께서 미국에 있는 이제 관설 업체도 뭐 라이다를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예, 아무래도 미국에서는 좀 더 고가 제품을 이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인 것 같기도 하고 혹시 있으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라이다가 물론 정확한 부분이 있어서 라이다를 활용한 니즈는 이제 가끔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과정에서 쓰지는 않지만 좀 특정한 분야에서 뭐 밀리미터 단위의 측정할 때는 라이다를 쓰고 있지만 이 사실 공정 관리를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고 좀 저렴하게 비용 캡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포토그래머티를 써서 정각도를 올리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까 말씀하신 게 3, 4cm 차이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맞지만 요즘은 더 고정밀을 위해서 RTK와 GCP 포인트를 이용하게 되면 1, 2cm도 줄이고 있고 Z도 5cm 내로 오차를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가면 갈수록 더 나아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확인했습니다. 아마도 라이다는 아무래도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산출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포인트만 확인됐거든요. 포토그래미로 하실 때는 현장의 이 도면을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즉각적으로 이 시공 현장의 진도라든지 모니터링 가능한 용도로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1 질문에 대해서 이어서는 좀 밑에 보시면 비슷한 질문 하나 더 있는데요. 신세계 건설 현장에는 이제 주요 사용되는 드론 모델이 알 수 있을까요? 이제 물어보셨는데 아마도 이제 아까 고가 제품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혹시 권경우 부장님께서는 지금 현장에서는 주요 어떤 기체는 이제 많이 쓰여 있습니까? 네, 일단 이제 저희가 현장이 이제 크게 이제 측량용 드론을 쓰는 현장이랑 아닌 현장이랑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소규모 현장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제 단순 사진 촬영 용도로 쓰고 있고, 그리고 이제 네네. 어느 정도 좀 사이즈가 있는 현장들은 다 이제 측량용 드론을 쓰고 있는데, 이제 전경사진 촬영용 드론은 사실 뭐 기체에 대한 이제 기준이 없고요. 측량용으로 쓸 경우에는 이제 메빅3 엔터프라이즈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지금 단계적으로 일단 이제 대형 현장들 중심으로 다 이제 도킹 스테이션 전환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금 2대 발주했고 추가로 현장들이 나오는 데들은 이제 약간만 규모가 있으면 다 옥토로 전환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쓰는 모델도 메비3로 되어 있고, 뭐 향후에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방향은 똑같은 이 기계식 셔터가 달려있는 이런 도토의 뭐 매트리스 3D 이 모델을 기반으로 이제 자동화 임무를 시키려고 하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가적인 질문 중에 하나 더 있는데요. 이제 관성 현장에는 아무래도 이 데이터 정확도가 지금 검증 필요한 단계에서는 혹시 GCP도 뭐 사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몇 개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검증하고 계시는지,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는 또 답장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 예, 저도 처음 할 때 이제 드론의 측량 정확도 때문에 좀 스터디도 많이 하고 공부도 많이 했었는데요. 일단 이제 네. 현장 같은 경우는 제가 해보니까 GCP를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한 통상 5개 정도면 충분할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상 예. 한다고 해서 특별히 더 정확도가 좋아지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네. 물론 이제 부분적으로 약간씩 이제 오차가 생기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제 토공량이 메인이다 보니까 평균 오차에서는 이제 GCP 5개 이상만 입력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고, 최근에는 이제 거의 저희도 RTK로 좀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RTK 신호가 잘 안 잡히는 데들을 제외하고는 다 RTK로 쓰고 있어요. RTK로 해도 GCP 많이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정확도도 보정해 드릴 수가 있다는 네, 의미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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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이제 트론 디플레이 관리하는 이제 질문이 하나가 있는데요. AICPL 기능을 사용해 보실 때는 정확도는 뭐 대충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여쭤보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안 그래도 사실은 트론 디플레이 플랫폼 자체는 되게 빠르게 이렇게 발전하는 것으로 지금 확인되었는데요. 지금 다른 관전 플랫폼 같은 경우는 AICPL 기능 이런 기반하는 기술을 많이 활용하지 않는 것 같은데 벌써 이미 이제 적용이 되었다고 하시는 게 너무 놀랍습니다. 그러면 AICPL 기능에 대한 이런 정확도 검증도 해보셨습니까? 네, 실질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던 그 AI 기능은 콘크리트 AI라고 하는 저희 서비스 제품인데요. 네.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 내에 머신 러닝 툴이 있고 그 툴을 이용해서 각각의 그 오브젝트에 대한 트레이닝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그 머신 러닝을 통해서 그 콘크리트 AI, 슬립 디텍션이라고 하는 부분을 트레이닝 시켰고, 그런 시켰던 부분들이 그 첫 번째는 그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여부, 두 번째는 그 위치와 벗어난 정도의 범위, 이렇게 해서 나눈 다음에 이 한 세 가지 오브젝트가 되면서 그거에 대한 리포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정확도는 뭐 95% 정도 이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면 일단 도면이 있다 보니까 그 도면상에서 그 위치에 있어야 될 엘리멘트를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네네. 엘리멘트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은 그 엘리멘트에 대한 위치의 정보를 가지고 표시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러한 유스 케이스에서는 조금 더 정확하게 높은 확률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이제 AI들도 저희 접목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360 이미지로 캡처된 동영상 내에서 안전 관리된 부분들을 요소를 내놓을 수 있습니다. 모자를 쓰고 있는지 없는지 난간 확인, 또는 어떤 특정한 요소들이 어떤 위치에 놓여있는지를 그거를 AI를 이용해서 좀 도면 내에 표시를 하고 있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은 좀 더 개발이 돼야겠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은 죄송합니다. 그거의 제일 중요한 기능은 그 오브젝트들을 식별할 수 있는지, 건설 현장에서 쓰고 있는 오브젝트들이 잘 식별될 수 있는지 머신 러닝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드론 디플로의 장점 중에 하나는 그 아까 말씀 연간 200만 하게 되는 미션 중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건설 데이터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정말 좀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잘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내용을 공유해 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실시간 우리 참가자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이 다 해석한 것 같은데요. 혹시 지금 계시는 분들이 좀 더 질문을 하고 이런 궁금한 상황들이라든지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저희 실시간으로 답장 이제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두 분이 이렇게 또 잘 활용되고 있는 이런 들은 사례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시간 많은 분들이 관계로는 네. 우리 오늘 웨비나는 그냥 여기까지 마무리해 보실까요? 마지막 한 개 질문이 더 들어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은 맞는 접수자를 접수를 해주셨는데, 예. 마지막 질문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두 개 있네요. 그러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지금 또 많이 추가 내용이 이제 들어오셨네요. 이제 오브젝트의 11 기술을 현재 어느 정도까지 개발되었나요? 이제 질문하는 내용인데, 아마도 트런 디플레이하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 혹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으세요? 네, 오브젝트는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적용하는 분야가 건설뿐만이 아니라 임업, 농업 다양한 형태에 있어서 그 산업에 맞춘 AI를 하나씩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정도 돼 있다고 말씀드리기가 저는 잘 모를 것 같아서 다음에 제가 알게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저희 지사장님의 답장으로는 이제 도움이 되실까요? 지금 바로 뭐 좀 더 추가적으로 이제 여쭤보시려고 하면은 나중에 직접 메일을 통해서 소통을 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한 번 더 우리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보시죠. 지금 밑에 질문을 보시면은 지금 강경호 부장님과 이제 관련성 좀 있는 것 같네요. 신세계 관점에서는 트론뿐만 아니라 360도가 이런 이제 지상 카메라도 도입도 검토 중이신지 여쭤보셨는데요. 혹시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예, 저희 사실 이제 360도 카메라를 이제 작년부터 좀 해보려고 계속 이제 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드론과 다르게 360도 카메라는 이제 사람이 들고 일단은 쭉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부담도 있고 제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좀 이렇게 주저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한 2개 현장 정도를 테스트를 했어요. 근데 한 개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좋기는 한데 좀 이제 직접 촬영하는 게 좀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한 개 현장은 이제 소장님이 딱 보시더니 이거 그냥 내가 할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실내에 대한 이제 리얼리티 캡처에 대한 니즈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요번에 아까 이제 말씀드린 그 현장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좀 소규모 현장들 중심으로 좀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하반기 때 한 2개 현장 정도 이제 샘플로 해보고 이제 반응이 괜찮으면 이제 내년에 좀 전사적으로 확대를 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관추모 밑에다가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지상 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람 들고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스캔하는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들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최근에 인력도 이제 많이 부족하는 평화에는 자동화하는 솔루션 좀 더 뭐 좋지 않을까? 이 부분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많이 검토를 해주셔서 많이 테스트해 주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밑에 보시면은 촬영 후 10일을 통해서는 관리 말고 실시간 관리는 어려운 부분일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게 또 관절 현장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 있고요. 혹시 부장님께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까? 네, 아마 AI 관련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바로바로 AI 처리하는 기술은 이제 저희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포커스하는 거는 건설 현장의 어떤 매핑을 만들어서 그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뭐 AI를 이용해서 실시간적으로 안전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의 전문 분야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실시간적으로 네, 그래서 커런 디플레이 플랫폼은 사실은 이 데이터 분석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금 그 기반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넣는 플랫폼으로 이런 방향을 잡아서 이제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없지만 앞으로는 뭐 혹시
뭐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안전관리 부분에 관해서 일부를 보완해서 하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실시간성은 아무래도 매핑을 하는 기술이다 보니까 조금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시간성이 필요하신지를 제가 잘 파악을 못해서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만, 건설 장비 관리라든지 작업자들 관리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커스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간의 관계로는 지금 아직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메일을 통해서는 모두 답장해드리는 거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녹화본을 통해서는 제작해서 다시 저희 DJ 엔터프라이즈 채널에다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늦게 참석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나중에 DJ 엔터프라이즈 채널을 통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진행하는 웨비나 녹화본을 찾아보시고 좀 더 시청해 보시면서 만약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의 관계로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다시 참석해 주셔서 또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공유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디제도 앞으로 계속 이런 스타일의 웨비나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조만간 저희가 또 새로운 웨비나를 주제를 잡아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께서 이번에 참석하지 전체를 듣지 못하더라도 앞으로는 많은 참석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참가자들이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내주셔서 저희랑 같이 웨비나를 하시는 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